네, 안녕하십니까. 명들어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거침없이 시장이 좀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조정다운 조정이라고 할까요? 양시장 모두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5일선을 좀 깨는 그런 종가 마감이 되면서 다소 좀 우려스러운 어떤 조정이었던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그 우려를 이제 종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이제 거침없이 올라오던 반등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걸로는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조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양대 지수 오늘 평소보다는 좀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요.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 약세로 마감했고요. 그래도 1,800포인트는 깨지 않았습니다. 1,825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3% 하락하면서 600포인트를 깨는 5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이제 코스피부터 기술적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조금 의미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일선을 좀 깨는 종가 마감이 됐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 증시 가운데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과열에 치닫는 반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좀 봉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모레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다소 좀 조정 구간에 돌입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수라는 게 전체적인 한국 지수의 이제 주가 수익배라든지 이런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어떤 구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거의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은 반등세를 보였고요. 저점 대비는 거의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돌아왔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장중에 좀 낙폭을 보이다가 이제 좀 회복을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조정의 어떤 흐름의 시그널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5일선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다소간의 어떤 조정 흐름으로 좀 돌입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저항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도 이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으면서 좀 숨고르기 흐름으로 좀 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스닥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공포 분위기가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좀 축소됐죠. 이전에는 지수가 5%에서 7, 8%도 이제 움직였는데 지금은 많이 움직이면 한 2, 3% 정도? 그러니까 공포심은 이제 줄어든 상태고 이제부터는 실물의 어떤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에 연동하는 지수의 흐름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지표가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1분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어느 정도 완전 추락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는 다릅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일부 이제 또 테마단의 어떤 종목군들,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또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장세 진입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단기 반등의 어떤 저항권에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지금 휴장이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한 1% 넘는 수준으로 지금 약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약세권을 좀 유지하면서 일본 증시가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밀리는 그런 어떤 장중의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일본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IT 밸류 체인의 이제 소재 장비단으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까지 우리나라로 이제 수출하는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확진자 증가의 정점은 좀 찍혔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 활동의 원상 복구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원유 감산 합의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 미국의 지수 선물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미국 증시의 향배가 일단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 그 조정의 어떤 폭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미국 증시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하게 좀 볼 포인트가 또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아시아권 증시보다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 의존도이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사태는 뭐 유럽 경제 직격탄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한 7, 80% 정도 그 상당히 좀 낙폭을 컸는데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저항권에 좀 다다랐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일단 뭐 미국 증시와 다름없이 다소 좀 조정 구간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수급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지수의 이제 조정 가능성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역시나 최근에 이 외국인의 매도 수급 자체가 그래도 한 1,000억대로 좀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00억 가까이 좀 늘어났고요. 또 이제 기관들의 이제 코스피 쪽 매도 물량이 한 4,500억 정도 계속 장중에 늘어나면서 오늘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 코스피 7,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등 흐름이 더 거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견조하게 좀 상승의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수급이 좀 변동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이전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 매도가 좀 큰 어떤 규모로 좀 찍히면서 일단은 투심도 좀 악화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현 선물 동반한 어떤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었는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뭐 좀 뭐랄까 그 동반하는 흐름에서는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과 이제 개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올해 들어서 동반해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0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다 순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거세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돌아서는 어떤 지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일단은 여기서 상당히 좀 횡보 구간이라든지 박스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권의 흐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국내 지수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조정의 어떤 가능성을 좀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종목과 업종 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좀 약세 국면에서도 뭐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이제 섹터 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규모 그 수주 계약 소식을 냈죠. 일단은 그 수주 계약이 다른 어떤 분야도 아니고 이제 코로나 이제 19 치료제에 대한 CMO 위탁 생산 부분이었습니다. 그 비르라는 이제 바이오 이제 테라피틱스라는 기업 자체가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촉망받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향후에 이제 다른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결국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캐파가 중요한데 4공장을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지난주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3.5%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상방으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나 명분적인 부분에서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군을 이제 꼽는다면 뭐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트래픽에 의한 뭐 그 언택트 기반의 산업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이제 의료 정책이라든지 이제 보건 정책 자체가 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바이오 시밀러 약가에 대한 어떤 인하 보험 수가가 이제 낮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분명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CMO 위탁 생산 업체들의 굉장히 호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수주 계약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코로나19 이후 유망한 어떤 섹터 대장주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대표적인 또 다른 업체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제 확보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뭐 수혜주, 테마주군 중에서 뭐 진단 업체, 마스크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큰 급등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수혜주 중에 어떤 중심축 자체가 치료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임상에 돌입한다던가 이런 어떤 내용이 있거나 일정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강세 흐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의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정배열 기술적인 정배열 흐름 보이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와 이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계속적인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또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앱클론인데요. 앱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 항체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장 초기에 이제 그 스웨덴 이제 기업하고 같이 합작을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항체 분야 유명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항체 치료제 쪽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23% 급등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일정들이 그 돌입하는 기업들을 이제 다들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길리어드가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임상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 신약 업체들은 그 신약에 대한 모멘텀과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구간대 속에서는 이런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앱클론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녹십제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 혈장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 2명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그런 기사들이 났었습니다. 결국은 이 분야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내로 임상에 돌입한다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올해 연내로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녹십자는 사실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결국 코로나라는 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라는 게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에 이제 민감한 어떤 바이러스 특성상. 근데
다시 건조해지고 쌀쌀해지는 가을이 된다면 다시 또 이제 우려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창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려를 하게 되겠죠. 시장 어떤 전체적인 어떤 투자들 비롯해서 정부 각국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내내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관련 수혜 산업 자체는 관심을 계속 가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올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녹십자는 뭐 기본적인 사업 내용도 탄탄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였던 쪽이 그 코오롱 티슈진이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동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도 이제 허가 취소를 받고 지금 거래가 이제 정지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임상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FDA 임상 3상이 이제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임상 3상을 재개 허가한다는 그런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이 관련 그룹주죠. 예, 코오롱 관련 그룹주들이 대폭적인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그룹주들이 이 허가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무너진 어떤 이제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고 지금의 어떤 이 폭락, 낮은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 3일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미국에서 FDA 허가를 이렇게 이 3상 허가를 다시 내줬다는 거는 국내 식약처에서도 다시금 이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 본다면 재료가 완전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후에 다시금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늘과 같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줄줄 흘러내리는 시장 수급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짚어본 게 대부분 제약바이오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와 이쪽 부문에 있는 코로나 관련된 수혜 그리고 연관된 기업들 자체, 일정이 있는 기업들 자체가 시장됨이 강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조정 흐름에서도 상당히 시장 대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좀 자세하게 그 명의들 해안 쪽으로 해서 전략을 좀 얘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고 이 반등에 약간 제한되는 그런 흐름 구간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계좌의 자금들을 그리고 현금화를 해야 되고 매수를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는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유럽도 그렇고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확진자의 증가가 정점을 이루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생산과 소비로 나눠볼 때 중국같이 공장을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월급 주고 바로 이제 고용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중요한 국가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 소비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상 한국과 뭐 일본과 중국, 대만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공급하면서 돌아가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소비라는 건 우리 인간의 감정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충격을 받은 이 부분이 소비가 회복되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건 시일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업종 대표적인 게 뭐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제 사치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비하는 그런 품목들, 그런 품목들에 대한 업종과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반등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쳐내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수혜를 보고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그런 섹터와 기업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늘과 같이 시장 조정 흐름이 나올 때 편안하게 그냥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 지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떨어지고요. 조정의 어떤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뭘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과 같은 글로벌 환경과 이 바이러스의 어떤 환경 하에서는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확실하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보고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이 사태로 인해서 원래도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급성장에 더 트리거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구글 이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디지털 인프라가 깔리게 됐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디지털 인프라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5G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가상 이 서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서버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클라우드 공간에 가상 공간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예,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분야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급속도로 예, 이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도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해외 기업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국내 기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의 좋은 기업들도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클라우드의 최수혜를 보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뭐 다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클라우드 증가 상황에 사용 증가의 상황에 이제 오롯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닷컴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주가는 다 회귀를 했습니다. 그만큼 추세 복귀를 하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이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 거의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큐닉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시총이 50조가 넘는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기업입니다. 전용회선도 이제 임대해주고 결국 이제 국내 이제 KINX라는 기업하고의 사업 내용이 이제 비슷한 기업인데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조정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더 상승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사업 내용을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도 한 10%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조정 구간이라서 좀 겁을 많이 먹고 좀 우려스러운 감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매수한다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또 일주일 동안 좋은 성과 내시를 기대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